갑시다. 자, 527번의 디귿 질문인데 일단 요 놈의 근, 고차방정식의 근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고차방정식의 근이 나온 순간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거는 무조건 내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되고, 인수분해 딱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방법은 세 가지예요.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서 요놈이 0이 되는지를 찾겠다라는 첫 번째 방법이 있는 거고, 이런 방법이 안 된다면은 보기차식이라는 형태가 있을 것이고, 보기차식도 안 된다면은 대칭꼴이라는 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세 가지에 일단 우선 걸리셔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본 순간 얘는 보기차식이라는 게 보여서 주어진 얘를 합차의 형태로 끄집어내야 된다는 얘기고, 얘를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형태로 바꿔서 합차 공식 형태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요 놈의 근은 이 왼쪽이 0이 되거나 오른쪽이 0이 있는 놈이 근인데, 요 놈에 대해서 판별식 써보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모든 네 근이 다 양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모든 네 근이 양수가 아니라 실수. 그래서 모든 네 근이 실수니까 이 알파는 실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527번의 디귿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넘어가서 532번 볼게요. 532번. 자, 주시는 시간 1분 드릴게요. 문제 보. 자, 봅시다 얘들아. 532번 갑니다. 자, 532번 일단 문제를 보면 주어진 이 fx에다가 요런 놈을 대입했는데 그때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f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요놈의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i다 일단 우리는 이렇게까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의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주어진 얘가 3차 방정식이어서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런 복소수 형태가 나왔다는 얘기는 나머지 근이 혹시 켤레근인가 의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켤레근이라는 이유는 A, B가 실수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A, B가 실수라고 되어 있는 실계수 방정식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이 1 더하기 루트 2i 켤레근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일단 이 켤레근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끄집어 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또는 주어진 여기에다가 1-루트 2i를 대입하셔서 실수는 실수끼리 성수끼리 해도 되니까 약간 좀 빡세 보이니까 당연히 켤레 이쪽이 나을 것 같아요. 선생님 봤을 때. 자, 그래서 주어진 얘를 이제 또 어떻게 가시는 거냐, 마이너스 1을 왼쪽으로 옮겨주시면 fx 더하기 1이라는 식, 요놈의 두 근이 이런 두 근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 하나를 끄집어낼 건데 얘네를 두 근으로 받는 걸 끄집어낼 겁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은 몇이고? 2. 두 근의 합이 2가 나오게끔. 두 근의 곱은 몇이고? 3. 3이 나오는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가 이 두 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뒤에는 뭔지 모르니까 원래는 x 플러스 k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 왼쪽에 있는 이 식을 한번 보시면 fx 더하기 1은 여기다가 1을 더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제 얘는 상수항이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1 더하니까 6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상수가 6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를 굳이 k라고 할 필요 없이 뭐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2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전개해버리면 a, b 값이 나옵니다. 2차예요. 그러네. 그놈이 2차네. 자, 그럼 2차이기 때문에 다시 갑시다. 자, 이 왼쪽 fx 더하기 1이라는 거를 한번 쭉 써서 보여주면 x의 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6 이렇게 따라오는데 얘가 일단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이 뒤에를 이제 우리가 완성시켜주면 되는데 여기 앞에는 x제곱이 따라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x의 세제곱의 개수가 2라고 줬다는 얘기는 그놈의 개수를 구해보시면 3차가 나오려면 이렇게 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 3차의 개수가 2란 얘기는 여기가 더하기 4x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 6이 있으니까 뒤에가 더하기 2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개해 주시면 이제 a하고 b의 값이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켤레의 형태를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답을 내주시는 게 532번인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548번 갈게요. 548번. 지금 몇 번째 나였나요?
왜요? 네? 왜요? 아, 근데 여기만 못했어요. 스텝 1은 했는데 왜요? 아니요, 이거 왜? 사장님까지 다 했나요? 저요? 네. 저는 복습을 선택했어요. 아, 수업 복습을 선택했어요? 네. 과제는 안 했는데, 선생님 저 과제는 못했지만 복습은 했어요. 복습. 쌤 원은 했는데. 왜냐면 복습은 하셔야 돼요. 이게 낫습니다, 차라리. 무조건 복습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과제 들어가시는 거지. 그냥 무작정 계속 과제 풀면 나중에 복습하려고 할 때 또 수업 내용 까먹고 두 번 공부하게 됩니다. 복습부터 하세요. 그 공부 방법 계속 바꾸셔야 돼요. 자, 얘들아 일단 548번 그 문제 이거 548번 푸신 분 없나요? 없다면 문제 읽어보시고 각각이 의미하는 걸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 먼저 다 표현해 보시겠어요? 중학교 내용을 일단 다 표현을 해서 연립반 정식을 풀어주세요라는 문제인데 일단 다 한번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는 거. 자, 548번 일단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얘들아 지금 수상이 아니라 사실은 중등 문제거든요. 중등 문제인데 그냥 다 표현만 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갑이 1로 가고요. 을이 1로 가는데 우리 처음 만나는데 갑이 8km 더 이동했대요. 그래서 주어진 얘를 a 더하기 8km 이동했다 거리 썼고요. a 이동했다 a 써놨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썼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도착한 후에 갑은 1시간 걸려서 b에 도착한다 이렇게 써놨고요. 여기 만난 후에 을은 4시간 더 가서 a에 도착한다 일단 이렇게 써놨고 전체가 skm라고 나와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 식들 여러분들 헷갈리면 그냥 천천히 한번 다 끄집어내볼게요. 그럼 일단 문제에서 갑의 속력이 x라고 나왔거든요. 갑의 속력이. 근데 을의 속력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럼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잡을게요. 을의 속력 자체를 얘를 y라고 잡아서 식을 한번 천천히 끄집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식 한번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다 한번 해볼게요. 전체 이동거리가 s라 그랬죠. 그럼 s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a 더하기 8이랑 a를 더한 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s라는 놈은 2a 더하기 8이라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하면 걔가 이동 거리가 나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 km라는 거는 속력은 뭐라는 얘기예요? 갑이 간 거죠. 몇 시간? 1시간. 그럼 x에다가 1을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x는 a라는 식이 나올 거고 따라옵니까? 그 다음 1로는 을이 몇 시간 갔어요? 4시간. 그러면 y에다가 4를 곱한 게 a 더하기 8이다라는 일단 이런 식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아직은 여러분들 풀 수 없겠다는 느낌이 드셔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문자가 몇 개처럼 보여요? A, X, AS, X, Y 4개죠. 그러니까 식이 당연히 더 필요할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떤 거를 활용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에서 지금 요거 가지고 식을 더 끄집어내는데 어떤 걸 활용 안 하고 있거든요. 뭘 활용 안 하는 것 같습니까? 뭐냐면 만난다라는 말이에요. 만난다라는 말. 다시 문제에서 둘이 어떠한 점에서 동시에 만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만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항상 요 말을 또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만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일단 갑이 이동한 거리는 달라도 이동한 시간이랑 을이 이동한 시간은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동한 걸린 시간이 똑같아요. 걸린 시간.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근데 걸린 시간이 몇 시간인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또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또 걸린 시간이 t다라고 나왔는데 그럼 이 t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만날 때가 언제냐면 갑이라는 게 t 시간만큼 이동했을 때 만나는 거예요. 그럼 실제 갑이라는 건 속력이 몇이었죠? x였죠. 그럼 이만큼 움직인 걸 내가 또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xt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걸린 시간이 같다라는 걸 가지고 a 더하기 8이라는 걸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t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은이라는 건 얼마만큼 간 거예요? t시간만큼 간 겁니다. 맞나요? 그럼 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yt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yt가 된다라는, 여러분들이 요 위에 있는 식은 굉장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잘 써요. 항상 막히는 것만을 따로 공부해 주셔야 되는데 핵심은 만난다라는 그 말 자체가 시간이 같다. 여기는 이 세 번째를 계속 공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놓쳐서 계속 못 풀어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문자가 5개였는데 여기 있는 이 t라는 거 하나를 추가해 버렸어요. 문자가 4개였죠. 문자 5개 되고 5개 나와서 여기서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럼 가장 기본은 문자를 소거할 수 있다면 문자를 소거해서 풀어주세요 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 같고요. 문자를 소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할게요. a 더하기 8 대신에 xt를 쏙 대입을 해보고요. 이렇게 a 대신에 yt를 이렇게 한번 쏙 대입해볼까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x 대신에 yt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 x 대신에 yt를 대입할 수 있겠죠. 그냥 연립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뭐 x에다가 yt를 대입하니까 이거 연립을 여러분들이 직접 푸셔야 됩니다. y t제곱 이렇게 따라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양쪽 y로 날려버리니까 그리고 t는 시간이니까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t가 뭐라고 나와버려요? t가 2라고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t가 2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또 뭐 연립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립이 막힌다면 그 다음에 좀 다시 질문해주세요. 식 세우는 거는 그냥 이렇게 세우면 되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연립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세 번째를 내가 잘 끄집어낼 수 없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자 이거 548번이고요. 55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우면 되나요? 한 문자로 통일해 주시든 문자를 소거할 때 나눠 주시든 연립을 좀 더 고민해 주세요. 자 일단 유형 5번에다가 별표 5개 쳐놓으시고 유형 5번에다가 유형 5번에다 별표 5개 쳐놓으시고요. 자 일단 간략하게나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칠판에다가 징그럽게 많이 썼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써나갈 건데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고2 때쯤 되면은 선생님이 이제 안 쓸 거예요. 머릿속에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떠오르셔야 됩니다. 부정방정식에 그렇게 되네요. 정수 파트랑 실수 파트가 있는데 정수 파트는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를 정수의 형태로 끄집어내므로써 문제를 푸실 생각 드셔야 되고 또는 곱하기의 형태를 정수라고 끄집어내므로써 문제를 푸셔야 된다. 이 두 가지 형태를 직접 만드셔야 된다는 게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부정방정식의 실수 파트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세요? 문자가 많아요. 근데 식 하나인데 실수 조건 가지고 풀래요. 이때는 무조건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를 0의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놈의 대표적인 문제를 선생님이 하나 좀 여기 범위에서 좀 써주려고 하는데요. 좀 앞으로 넘어올게요. 앞으로 넘어오셔서 저기 524번 524번 일단 522번부터 524번까지 묶어서 522번부터 524번까지 묶어서 보기차식의 근 유형이라고 적어주시고 네, 보기차식의 근 유형이라고 적어주시고요. 524번에다가는 보기차식의 근 플러스 부정방정식 괄호 열고 실수라고까지 써주세요. 524번.
이것도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건데 자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풀어보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 대충 어떻게 나오냐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방학 때 우리 그 마플 굉장히 두꺼운 교재 풀면서 굉장히 반복해가지고 막 열심히 냈던 문제들이 있거든요. 약간 뭐 이런 느낌? 요걸 만족시키는 정수 xy를 구해주세요. 그럼 xy를 그냥 막 대입하면서 운을 노릴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1번의 형태를 만들든 2번의 형태를 만들든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일단. 그럼 얘를 제곱 더하기 제곱은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 곱하기 형태로 만들어야 되고 곱하기 형태로 만드는 방법은 그냥 어거지로 눈에 보이는 공통인수 써서 끄집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거지로 끄집어낸다. 그럼 여기 앞에 y 더하기 2가 있으니까 이 뒤에도 y 더하기 2가 있으면 좋겠어서 잡아주시고 근데 y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 마음대로 6을 뺐으니까 다시 6을 더해주셔서 식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서요. 곱하기 형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고 정수의 형태 끄집어낸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해서 2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둘을 2의 약수 1, 2,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기억나세요? 시험에서 계속 냈죠? 아 구경 이거 또 냈네? 그 정도로 계속 냈어요. 이거는 헷갈려하지 말고 이게 자연스럽게 와닿아야 됩니다. 괜찮나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못 풀고 있는 거예요. 더 쉬운 건데 얘를 가지고 사실은 x에다가 그냥 막 대입할 게 아니라 문자가 두 개고 실험에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식이 몇 개다? 하나다. 그리고 무슨 조건 줬다? 정수 조건 줬다. 보자마자 아 부정방정식이구나. 그럼 부정방정식의 정수 파트는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만든다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위에 있는 형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 볼까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x에 대해서 여기 x 제곱의 형태 끄집어낼 수 있고 y에 대해서도 y 더하기 2의 제곱의 형태를 끄집어낼 수 있어서 얘가 13이 나온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럼 어떤 정수를 제곱해서 13이 되는 것들 뭐랑 뭐가 있는 거예요? 제곱 수준 4랑 9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4일 때 얘가 9, 얘가 9일 때 얘가 4 풀어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x-1이 뭐라는 얘기예요? 네, 뿔마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뿔마 2. 맞습니까? 그래서 만족시키는 xy 찾아서 답을 내는 게 529번이 아니라 552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저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문장을 읽는 순간 정수 xy가 보이는 순간 아 부정방정식인가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정수라고 나오면 부정방정식인가 이렇게.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지울게요. 상우야 과제 다 했어요? 다 못했어요? 왜 자요? 과제라도 하고 계세요. 안 하면 되면. 과제를 안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갑니다, 여러분들. 뭐 노트 있으면 유형이니까 좀 적어 놓으시던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냐면 정수근 파트입니다. 정수근. 자, 정수근 파트인데요. 좀 정리 한번 제대로 해줄게요. 몇 번 얘기했었어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고 저저번 시간에도 이미 얘기했지만 그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이유는 못하니까. 자, 첫 번째. 어떤 방정식에 대해서 정수근이라고 나왔는데 이 정수근이 한 개가 나왔어요. 한 개.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수근이 두 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의 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정수근 한 개라고 나오면 우리가 똑같습니다. 방정식에서 근 하나 나오면 어떻게 하죠? 대입하죠. 똑같이 가르쳐요. 정수근 나오면 무조건 근 한 개면 얘는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대입을 해버리면 분명히 얘가 정수에 대한 부정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수에 대한 부정방정식을 풀어준다. 대입을 한 후에 정수에 대한 부정방정식을 풀어준다. 이렇게 가시는 게 일단 근 하나 나왔을 때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문제에서 정수근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두 개가 나오면 이건 풀이가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첫 번째로는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아주셔서 첫 번째 방법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대한 풀이가 있어서 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써주시고요. 요걸 가지고 마찬가지로 부정방정식을 해결하실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부정방정 해결하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수 파트 해결하실 생각하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2차 방정식에 지금 2차 방정식에 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2차 방정식에 내가 근을 구하는 방법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거나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이라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근의 공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을 써주시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따라와야 되는데 이 근이 무슨 근이어야 된다고요? 정수여야 한다라는 이런 문제 풀어주셔야 된다는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얘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건이 뭐여야 되냐면 여기는 이 루트라는 게 벗겨지지 않으면 얘가 정수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결국은 여기는 이 수가 무슨 수가 돼야 된다? 제곱수가 돼야 된다. 이게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제곱수가 된다 해서 정수는 아니에요. 이 분모의 약분까지 처리해 줄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까지 무슨 말인지 첫 번째 얘 제곱수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분수꼴이 안 나오게끔 분수꼴 제거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분수꼴 제거 이 2a랑 약분까지 되도록 하는 걸 직접 찾아주셔야 된다. 이게 두 번째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또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정수근이 두 개가 아니라 막 세 개, 네 개 이렇게 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무조건 일단 고차방정식의 정수근이 세네 개라고 나오기 때문에 인수분해부터 떠오르셔야 돼요. 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정수근이 여러 개 이렇게 쓸까요? 많이 나왔으면은 얘는 무조건 여러분들 인수분해부터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각각의 유형이 그 부정방정식 별표 쳐놓은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저기 551번 요게 정수근이 몇 개라고 나와있죠? 1보다 큰 자연수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 정수근 하나가 나와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나요? 1번입니다. 1번 유형이에요. 550번이 정수근 2개인 유형이 되는 거고요. 553번이 정수근이 여러 개 있는 유형이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552번은 그냥 좀 전에 정리했던 부정방정식의 풀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오실까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550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쓱 보니까 잘 안 풀려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안 혼자 있어. 네, 잘 안 풀리는 것 같으니 한번 해보세요. 지웁니다. 거의 다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아니어도 떳떳했나요? 스스로의 핑계를 만들었나요? 아 이번엔 뭐 모의고사 시험도 봤으니까 아, 고생했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550번부터 553번까지는 모든 문제가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소리가 그냥 째깍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풀 알겠는 거 있잖아요 혹시? 그럼 제가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요놈에 대해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근이 정수라고 나왔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두근을 잡아서
근거계수의 관계로 풀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근의 공식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근거계수의 관계 그대로 써주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m 더하기 1, 두근의 곱은 2m 더하기 3 이렇게 나와 있는 거군요. 문제에서 알파 베타가 정수라고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이 알파하고 베타가 정수면 당연히 m도 모일 수밖에 없어요. 정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m 또한 정수가 된다라고 해서 문자는 3개고 지금 식은 2개인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부정방정식을 풀라고 했다고 해서 여기서 막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라 문자가 당연히 소거가 가능하면 소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 m 중에 뭐가 소거가 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m. 그래서 위에다가 2배를 하고 더해주는 거예요. 자, 위에다가 2배 하고 더해주면은 2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라는 놈이 2배하고 더하니까 5라네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알파 베타에 대한 부정방정식을 푸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방정식의 정수풀이는 제곱 더하기 제곱을 정수로 만들든지 곱하기 형태를 정수로 만든다. 이거는 곱하기 형태를 정수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공통인수 보이는 거 어거지로 그냥 묶어주시고 알파로 묶으니까 2 더하기 베타. 그러면 뒤에도 2 더하기 베타가 필요한데 보니까 여기에 2베타라는 애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2로 맞춰주면 되겠다. 그럼 내 마음대로 4를 더했으니까 다시 4 빼줘서 식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2 얘가 9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알파 베타를 구한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2를 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개 곱해서 9가 나온다는 얘기는 1하고 2, 9하고 1은 똑같은 겁니다. 알파하고 베타의 값은 다르지만 두 근의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3하고 3 가능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가능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얘가 1하고 9가 나온다는 얘기는 두 근은 마이너스 1과 7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3하고 3이 나온다는 얘기는 두 근이 1하고 1이 나온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1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이 두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n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n이라는 건 다시 여기 봐주셔야 되는 거죠. m과 알파 베타에 대한 식. 그러면 여기서 m을 정리해 주시면 m은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1에서 두 근 더한 걸 빼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니까? 그러면 나오는 m의 값은 1에서 더한 거 빼니까 마이너스 5, 1에서 더한 거 빼니까 마이너스 1, 1에서 더한 거 빼니까 13, 빼니까 9 이렇게 m의 값이 4개가 나오니까 이를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된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얘가 정수근 파트입니다. 정수근. 네? 왜요? 22에서 600에서 22, 11. 뭘 잘못했죠? 1에서 그 다음에 11 15 됐어요. 그럼 다 메탈이에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잘못했네요. 자, 얘가 550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아쉽게도 과제가 잘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제 다음까지 좀 연결해가지고 하고 다음에 질문도 이어서 받을게요. 아시겠죠? 다음까지 여기까지. 다음까지 3스텝